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근입니다. 자, 원래 쌍용 자동차면은 픽업 트럭이 되세요. 렉선을 통해서 쌍용을 진짜 먹여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픽업 시장의 최강자가 바로 쌍용 자동차였는데요. 이 렉스턴 못지않게 돌풍을 일으킨 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도로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차, 소형 SUV의 최강자 티볼리가 그 주인공이죠. 오늘 이 티볼리를 두 대를 갖고 왔는데 지금은 쌍용의 티볼리가 아니라 KG 모빌리티의 티볼리로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지금 티볼리가 이전에는 최강의 소형 SUV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떻죠? 판매량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 티볼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현대나 기아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고 준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차가 코나죠. 코나가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가 하도 잘 팔리니까. 근데 코나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절로 갔죠. 그래도 소형 SUV 시장에 이 코나의 판매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셀토스도 어찌 보면 이 티볼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동남아 시장의 전략형 모델로 셀토스가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야. 와, 이거 셀토스 판매해달라, 엄청나게 이거 인기 많을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이 티볼리도 원래 풀체인지 돼서 상품을 강화를 했으면 아마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티볼리가 또 너무 잘 나오니까 쌍용이 좀 안 좋은 거였던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나 잘 나오면 소중대 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티볼리 소중대로 해가지고 뷰티풀 코라운드라는 최악의 망작, 도대체 세상에 나와야 되지 말아야 할 차가 나와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번에 토레스 때 이제 뒤집긴 했는데 이게 돌고 돈다고 요즘에는 지금 어때요? 기아에서 이제 스타맵 라이팅이라 해가지고 소중대 다 똑같이 가고 있죠.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싶기는 한데 말을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티볼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소개시켜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그냥 단순히 달라진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시승을 한번 해볼 겁니다. 트랙스 최근에 반응 뜨거웠잖아요. 뭐 때문에 뜨거웠어요? 가격 괜찮다, 이거 너무 싸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KG 모빌리티가 야, 이거 티볼리 우리 그냥 내놓으면 안 되니까 좀 뭔가 저렴한 모델로 해가지고 내놓자 해가지고 1.6 자연흡기 나왔습니다. 이 1.6 자연흡기가 1,898만 원이에요. 이야, 1,900만 원도 안 하나 1,800만 원대의 차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함정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를 두 대를 준비했죠.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6 자연흡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1,898만 원짜리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은 1.5 터보 차량이에요. 1.5 터보의 최상위 트림 V7 트림을 가지고 왔고 이 시작 가격이 2,618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두 차량의 차량 가격이요 1,000만 원이 납니다. 가성비적인 모델과 풀옵션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6 자연흡기 시작 가격이 1,898만 원이었잖아요. 옵션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밸류업 패키지 122만 원짜리와 9인치 내비게이션 123만 원, 두 개 옵션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2,143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2,143만 원, 괜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루프렉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조차 들어가지 않으면 이 루프렉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키 기본이잖아요. 스마트키 역시도 밸류업 패키지를 집어넣어야지만 들어가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열선 핸들, 스티어링도 밸류업 패키지를 집어넣어야 가죽이 들어갑니다. 스포일러 있죠, 이거? 이것도 밸류업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는 차 있다 그러면 밸류업 패키지가 빠진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밸류업 패키지를 집어넣어야지만 2열의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밸류업 패키지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 9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와 카플레이 아시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토레스가 이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없어가지고 막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티볼리는 이 9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후방 카메라도 9인치 내비게이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넣어야 할 옵션은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데도 2,143만 원이라는 금액에 티볼리 1.6 자연흡기를 살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외관의 디자인이 다르죠. 지금 보면 이 그릴 부분이 다릅니다. 풀옵션과 아닌 기본 모델과의 차이점을 느껴볼 수 있죠. 루프렉은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투톤 컬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다르죠. 할로겐 램프와 방향지시등도 벌브 형태로 들어가고요. 옵션을 추가하게 되는 V7의 풀옵션 차량은 이렇게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달라요. 18인치 블랙 휠이 들어가고 옵션이 빠진 V1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차량은 뭔데 1.6 자연흡기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비쌀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시작 가격이 2,618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4륜 구동이 들어갔는데 4륜 구동이 189만 원이거든요. 이 4륜 구동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쌍용 자동차라 그러면 4륜 구동을 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오프로드뿐만이 아니라 2열에 멀티링크가 들어가요. 2열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소형 SUV에 사실 뭐 오프로드 탈 것도 아니고 4륜 구동을 왜 집어넣어야 돼? 시작 가격이 2,100만 원인데 189만 원이면 거의 한 7, 8% 되는 금액이거든요.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열에 멀티링크가 있고 없고 차이로 승차감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좀 더 부드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2열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4륜 구동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터보이기 때문에 여기 TGDI 엔진 레터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일단은 루프렉이랑 V1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해도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데 V7 같은 경우에 실버로 들어가죠. 이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실버 컬러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쪽 A필러, B필러 이 부분 있죠.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차이가 있는 거죠. V1이나 1.6 자연흡기 옵션 빠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자, 근데 우리가 LED 헤드램프랑 18인치 휠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스타일 패키지를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들어갑니다. 그냥 기본 V7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달라진 거는 KG 모빌리티 새로운 레터링 엠블럼이 또 추가가 들어갔고요. 예전 티볼리 보면 좀 어때요? 구형 쌍용 마크 있는 게 되게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올드한 엠블럼이 사라지고 KG 모빌리티의 레터링과 티볼리라는 레터링이 들어가서 깔끔해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전동 트렁크를 기대를 했지만 전동 트렁크는 옵션을 추가해도 들어가지 않고요. 수납 공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밑에 2단으로 수납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1 1.6 자연흡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수납 공간이 따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막 옵션들 막 고급화해가지고 막 수납 공간 이런 것들 막 신경 쓰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 막 이랬지만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싹 다 들어가요. 이 티볼리와 코나를 만약에 비교하잖아요. 그럼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후면부만 봤을 때는 급 차이가 조금 안 느껴지기는 합니다. 뭐 레터링도 비슷하고 그나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리어 스포일러에 투톤 컬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면부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후면부도 뭔가 차이가 있을 줄 알았으나 후면부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벌브 형태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이 다음에 차이가 있는 거는 바로 실내 있거든요.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가시죠. 자, 실내에 페리를 하면서 디스플레이와 공조기 디자인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좀 마케팅이 아쉬운 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뀐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티볼리 페리 됐을 때 외장 공개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바뀌었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계기판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그나마 밸류 패키지 들어가서 스마트 키나 운전석 전동,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도 옵션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가죽이거든요. 이것도 밸류 패키지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인치 내비게이션, 이것도 옵션 안 집어넣으면은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거 들어갑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도 여기에 좀 묶여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건 아니죠. LED가 빠진 그냥 호박등이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차이점을 굳이 잡으려고 해가지고 있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 구성이면 2,100만 원에 타고 다닐 만한 구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00만 원대에 지금 이 티볼리 1.6 자연흡기와 1.5 V7 거의 풀옵션 모델과의 실내 차이는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확실히 다르죠. 1,000만 원 이상을 주니까
차의 실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실내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고요. 이 핸들 스티어링 휠 주위도 원래는 이제 약간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지만 블랙 하이그로시라 오렌지 스티치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런 타공도 들어가는 걸 보면 확실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시트 무늬 패턴도 그렇고요. 확실히 급을 나눈 듯한 느낌이 들고요.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차도 1000만원 차이 난다 그러면 꽤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소형 SUV의 1000만원은요 반 정도 이상을 돈 더 주고 사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티볼리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살 만한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티뷰티병이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1898만원짜리 좀 보다가 요거 정도 옵션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밸류업 패키지와 아까 얘기대로 9인치 내비게이션 이거 두 개는 필수거든요. 그럼 이제 210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2100만원에 이거 괜찮은 것 같지만 뒤에 멀티링크와 이거 조금 타공이나 이런 실내 분위기에는 좀 아쉬운데 이러면 근데 또 가솔린 그냥 일반 자유 느낌은 출력이 좀 아쉬워 이러면 1.5 터보는 어떨까 하고 가격 올라가면 이제 2600만원 또 시작에다가 옵션 또 이제 9인치와 아까 얘기했던 스타일 패키지 또 추가하고 뭐 이러면은 3100만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풀옵션 티볼리를 출고할 수 있는 금액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이점 또 LED 등, 아까 호박등이었는데 LED 등으로 들어가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LED 등 집어넣어줄 거면 다 집어넣지 여기는 호박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좀 아쉽죠. 그리고 뱅앤올루슨이 설마 쌍용에 들어가 있나 했더니만 뱅앤올루슨을 이제 약간 느낌만 낸 거. 저는 진짜 KG 모빌리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이 차이가 난다. 이 실내에 느껴지는 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어쨌든 1.6 자연흡기와 1.5 터보의 주행감, 퍼포먼스는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가시죠. 자, 1.6 자연흡기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조금 야간에 지금 주행을 하는데 화질이 조금 안 좋아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고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6 자연흡기라 그러면 마력이 좀 아쉽거든요. 얘가 126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는요 15토크 밖에 안 돼요. 연비가 리터당 한 11km 정도가 이제 공신 연비가 나오는데,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힘이 딸려, 이거 뭐야, 이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타고 다닌다는 걸 가정을 하면요 126마력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티볼리에 원하는 것들은 레이싱카의 성능이 아니잖아요.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했을 때 이 정도 수치면 괜찮냐, 이 정도면 괜찮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언덕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성인 남성 3명이 타고 있는데도 부드럽게 올라가죠. 우리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2100만원에 살 수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뭐 지금 옵션을 추가해서 밸류업 패키지, 9인치 내비게이션 집어넣어서 뭐 내비게이션 크게 들어가 있고 뭐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주행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살지 않을 바에는 그냥 가성비적인 모델로 출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126마력이라는 수치가 실제 도심에서 타고 다녔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차를 처음 타기 전까지만 해도 1.6 자연흡기는 그냥 구색용으로 나왔다, 이거 진짜 사람이 탈 만한 수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차를 타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평가할 때 그냥 제원으로 나와 있는 수치만 보고 이 차를 평가하지 마시고 직접 타보면서 내가 타야 되는 상황을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고속도로 주행도 많고 조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면 1.6 자연흡기 분명히 부족할 수 있어요, 출력이. 하지만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만약에 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1.6은 타봤는데, 자, 그럼 1.5 터보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1000만원 정도 옵션을 추가한 티볼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5 터보 풀옵션 차량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실내가 분위기가 다르죠. LED 등 들어와서 실내도 화사하고요. 이 천장도 블랙 라이닝이 또 블랙으로 또 추가가 됩니다.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주고요. 이 사이드 쪽에 엠블럼에 불이 들어오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요. 물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무선 충전 패드도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라이트도 아까 V1 옵션 빠진 거는 오토 라이트가 빠지거든요. 하지만 V7의 옵션을 좀 추가한 1.5 터보는 오토 라이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급을 나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옵션을 좀 추가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탈래? 아니면은 옵션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라이트하게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탈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얘는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편의 기능들은 다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5 터보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오냐? 163마력에 26토크가 나옵니다. 자, 엄청난 차이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26마력이랑 163마력이랑은 차이도 많이 나고요. 토크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토크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멈춰서 다시 재출발했을 때 받쳐주는 힘이 토크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출력에 대한 차이가 막 가속을 하면서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런 토크감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4륜 구동이 들어간 풀옵션 모델이거든요. 제가 4륜 구동차 탈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오프로드 성능은 뭐 둘째치고 뭐 오프로드는 안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안 느낄 수 있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 2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좀 통통통 튀거든요. 하지만 4륜 구동은 묵직하고 부드럽게 나갑니다. 고급 플래그십 세단이나 SUV들은 4륜을 항상 채택을 하는 게 그런 부드러운 출발을 위해서 4륜 구동을 많이 채택을 하는 거죠. 티볼리 지금 우리가 1.5 터보 지금 4륜 구동 풀옵션 모델을 지금 타면서 느끼는 것도 전체적인 움직임이 꽤 부드럽다. 그리고 특히나 2열에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2열 승차감이 아까 그냥 일반 토션빔 들어가 있는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튀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조금 멀미도 났는데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확실히 멀티링크가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1000만 원이 괜히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인 세팅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 풀 디지털 이 계기판 역시도 아날로그에서 이제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산뜻하고, 이 케이스 커버도 오렌지로 되어 있고 스티치도 오렌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럽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랑 이런 군데군데 요소들이 한층 더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깜빡이 소리는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새로운 모델들의 출시가 이제 기대되잖아요. EVX라 해가지고 토레스 전기차가 나올 텐데 그때는 좀 방향지등 소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보여드렸는데요. 1.6 자연흡기와 1.5 터보에 대한 차이, 그리고 깡통 모델과 풀옵션 모델의 차이도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3천만 원대의 V7의 이제 1.5 터보도 좋기는 해요. 진짜 타보니까 달라요. 확실히 비싼 차고 옵션 많이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6 자연흡기가 처음에 이제 스펙만 봤을 때는 이거 좀 못할 것 같다 했지만, 밸류업 패키지와 그 다음에 9인치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은 2100만 원대의 티볼리가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고 나는 티볼리 디자인 마음에 들어,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약간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의 주행감을 또 원해 하시는 분들은 1.5 터보 가솔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천만 원이란 금액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구성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쌍용 이제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 KG 모빌리티의 티볼리도 다른 소형 SUV와 다르게 탄탄한 주행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브랜드의 색깔이다 보니까 기존 소형 SUV들과의 또 차이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차라는 건요, 재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직접 방문해서 직접 느껴보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 차가 좋은 차구나, 이 차가 나쁜 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냥 수치만 보고서는 그냥 126마력 개똥망,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죠. 당연히 500마력이 좋고 700마력이 좋은 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산, 가성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적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선에 부합을 하는지,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나 소형 SUV는 가성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꼭 여러분들 재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꼭 방문해서 직접 타보시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느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들어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